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란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김혜영 정치부 기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혜영 기자. 네. 이번 이란 방문의 의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5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이란 간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도에 정상회담을 추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란 혁명 등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1962년도에 수교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외교사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핵 외교 측면에서도 함의가 큰데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이제 포기를 하면 생존하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난 뒤에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시장인데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란 시장을 선점을 해서 침체된 한국 경제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시장 선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란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는 매장량 세계 1위인데 네. 지금 현재 이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이제 8천만 명인데 소득 수준이 약 1인당 소득이 5천 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80년대 중반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80년대 중반에 1인당 소득이 그 정도 됐을 때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하면 이란이 지금 현재 계속 좀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이 좀 해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소득 수준을 볼 때 고급 소비재에 대한 예컨대 자동차 같은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난 30년 동안 계속 억눌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SOC 같은 이런 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약 20년 동안, 향후 20년 동안 2천억 달러의 건설 SOC 투자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한 10여 개 정도 건설될 거다. 그다음에 이란이 수출하려고 하는 LNG 선도 약 80척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현재 그동안에 낙후되었던 SOC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심지어는 석유 정유 시설, 그다음에 운반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 가장 건설과 조선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탈출구가 모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역시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어느 정도 MOU가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지금 수 이제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역대 그야말로 지난번 멕시코 방문 때에도 네. 많았지만 이번에 그보다 훨씬 많은 263명의 사절단이 동행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 멕시코 방문 때보다 더 많은 MOU가 한 200~300건 이상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MOU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가 체결된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그 양해각서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난번 대통령께서 중동을 한 번 더 방문하셨고 또 최근에 멕시코를 방문하셨는데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그때 체결됐던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란 방문도 어떻게 보면 경제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김혜영 기자. 네. 이번 중동 방문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 건 지난해 3월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4개국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중동 4개국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다변화 그리고 다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장 최근 순방 일정은 지난 워싱턴 그리고 멕시코 순방 일정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국과 연쇄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또 멕시코로 이동해서 한 멕시코 정상외교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은 미국과 멕시코 일정을 마무리한 지 2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방점은 역시나 경제 외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언론에서 지면에 많이 보도되는 제목이 그겁니다. 제2의 중동붐. 이란이 과연 그 촉매가 될 수 있습니까? 촉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추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딘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 하면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중국 대중 수출이 1,500억 달러인데 금년에 아무래도
한 300억 달러 정도는 대중 수출이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을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 보충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으로 아마 지난번에 가셨던 중남미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시고 또 지난번에도 다녀오신 중동 이쪽에 중동, 인도, 중남미 쪽에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란이 특히 이번에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란을 선택한 건가요, 김현 기자? 네, 일단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계획이 공개가 된 거는 지난 네. 1월 27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1월 6일 북한의 자체 핵실험 이후에 전방위 대북 압박 논의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어떻게 이란을 일종의 모범 사례로 들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지 않느냐 이런 풀이가 나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경제 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올 1월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자마자 세계 각국은 이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문은 그 자체로 경제 외교전에서 얻어낸 어떤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가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직후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이란을 방문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다른 주요국 정상보다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시장 가치를 오 교수님 시장 가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지금 현재 건설 부분만 해도 이제 2천억 달러 정도를 보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 이번에 그 사절단의 보고를 보면은 2천억 달러 건설 수요 중에서 약 200억 달러 정도, 10% 정도를 한국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니까 저 증거로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그러나 과거 중동 신화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워낙 쌀 때였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토목산업 중심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의 인건비가 워낙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토목산업 중심은 안 되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기술집약적인 쪽으로 이제 예컨대 그 설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설계나 감리나 이런 그 좀 고기술 쪽은 유럽이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동 진출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과거처럼 무슨 그런 저기술 노동집약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기술에서 선도를 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조선이나 건설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과당 경쟁으로 출혈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오 교수님께서 이란 시장 SOC 한 2천억 달러 중에서 한 10% 정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란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저번 시진핑 주석이, 한 두 달 전에 그 시진핑 수석이 방문해서 중국도 200억 달러 정도의 금융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고 일본도 지금 현재 일본 그 대외 협력 기금에 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현재 개방됐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에 동결된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당장 개방됐지만 석유가 팔려서 현금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SOC나 모든 걸 다 하는데 그야말로 공급자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달리 외환보유에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은행과 등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여전히 이란을 해제했지만은 달러 거래까지 허용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미국이 완전한 100% 이란을 안전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좀 이란의 정정을 정정과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유심히 보면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리스크 요인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갈 때 수주를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약 200억 달러 정도 건설 수주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출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동원해 해서 약 200억 달러 정도의 금융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또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되더라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시아파의 맹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또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순위파의 또 맹주라고 하고 있어요. 김혜영 기자가 방금 설명해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지난해 이번에는 이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쪽을 다 잡는 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로서도 그 점을 참 유의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특수에 치우치면 또 사우디와의 관계가 또 소홀해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이란과 사우디는 또 중동의 맹주이자 또 앙숙인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란과 사우디 양국 모두와 고위급 인사 교류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고위 인사도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그 외교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을 방문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와 이란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또 이익의 네.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떤 균형 외교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방문에 물론 경제적인 쪽에 네. 방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김영 기자 지적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로서 충분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겠죠. 지난번에 오바마가 이제 사우디 방문했을 때 네. 했을 때도 환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란을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낸 오바마가 사우디는 환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에 이제 그 이어서 우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해서 이제 이럴 때 이런 상황을 갈 때 사우디가 잘못하면 현재 사우디가 여전히 중동에서 한국의 제일 큰 시장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사우디 수출이 9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이란은 37억 달러였기 때문에 역시 사우디가 중동의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란을 시장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우디 시장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균형 외교, 전략적인 외교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가 같으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번에 약간의 문제가 되기도 했던 예.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이렇게 중국을 좀 하려고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약간 한국이 중국 경사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와 이란 관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균형 외교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막 종료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협정 서명식에 이어서 공식 발표가 정상회담 결과 공식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이제 보십니까?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상 최대 사절단이 수행한 것처럼 아마 사상 가장 많은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그 동안에 핵 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나라가 세 개국이었습니다. 북한, 예. 이란, 이라크였는데 이라크는 정권이 이제 붕괴를 했고 이란은 계획 개방을 했고 북한만 남았는데 이란이 이런 그 여세를 이어서 북한도 우리처럼 비핵으로 비핵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운명을 이번에 특히 그 이제 종교 지도자 카메네이가 카메네이, 그런 예. 발언이라도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오 교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제 북핵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소위 이제 이란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김혜영 기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예. 압박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그 이란 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박 대통령은 관련한 언급을 네.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안정과 또 이제 발전, 번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하루속히 깨닫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이란과도 또 이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또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란의 직접적인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란과 또 한국 정상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큰 어떤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란은 이제 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중동 안보에 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핵무기에 반대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핵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을 또 공조하는데 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또 그러나 가능할 이런 것 측면을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란이 이번에 이제 계획 개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든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다들 그냥 이란 시장을 그야말로 러시를 이루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경제가 활력을 가지게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란이 우리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이란이 북한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북한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 남은 북한도 폐쇄적인 핵을 고집하기보다는 비핵 개방으로 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란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어떤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는 12시가 조금 안 됐네요. 안 된 시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 말고 그 뒤에 있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본래 이제 그 최고 지도자들은 언제나 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 과거에도 말이죠. 중국에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미국하고 그 미국의 옛날에 그 키신저 회담했을 때도 실무적인 얘기는 주얼레 정도 하고 얘기하고 역사적이고 그런 관계들, 그다음 예. 외교적인 그런 큰 문제에 관해서만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서도 핵 문제를 포함해서 중동과 한국의 관계, 심지어는 이슬람권과 다른 문화권과의 관계 개선에 관해서 원론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하니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후에 하메네이 지도자와의 회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북한 문제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최대 관전 포인트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분일 텐데 이란이 북한에 굉장히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란이 우리가 뭐 잘 많이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핵실험만 안 하면은 비핵만 하면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지난 정권부터 한결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북 간의 신뢰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 남한은 비핵을 먼저 하라는 얘기고 북한은 비핵 먼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서로 간의 신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신뢰 문제를 이번에 이란이 우리가 비핵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 개방으로 갔을 때 이란이 얼마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에게 하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이란 쪽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영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할 때 뭐 현지에서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박 대통령은 정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이슬람 국가에서 첫 그 여성 지도자가 온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54년 만에 정상 외교이기 때문에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아동 화동이라고 하죠. 그 화동이 이제 직접 이제 와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화동을 안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화동까지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많이 환성하면서 환대를 받는 장면이 이제 잘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 영상도 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게 저기 쓰고 있는 게 히잡이죠? 예, 히잡의 일종의 루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루산이를 지금 문화적인 그 측면에서 상당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저 히잡의 일종의 루산이를 착용한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현지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테고 이란 측에서도 대통령의 방문을 굉장히 환대한 건데 어느 정도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좀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냐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서로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본래 이제 그 이슬람권과 소위 말하는 다른 그 문화권 간에 굉장한 그 갈등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의 저런 그 모습은 우리도 이란의 그런 종교적이고 그런 이란의 독특한 문화를 존중한다 하는 그런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문화 면에서도 교류의 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너무 경제 쪽만 초점을 사실 맞추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문화외교 쪽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류를 그쪽 뭐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라든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중동에서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류 쪽 문화 한류 저희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의 문화 한류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중동 쪽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수행한 수행원 중에서 52명이 문화사절단이었어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만큼 문화사절단을 많이 대동한 것도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간 것은 우리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K컬처를 비롯해서 한류가 중동에도 많이 보급되고 특히 이제 문화가 많이 보급되면 자동적으로 소비재 수출 같은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특히 이제 52명의 문화사절단을 대동을 해서 이번 특히 이제 국립 국악원과 이란 국립 오케스트라가 공동으로 장작한 아리랑을 연주한다 그러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도 상영한다 그러고 해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문화의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김현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제 경제 외교에 많이 방점을 찍어 왔습니다. 뭐 중남미도 방문하고 네. 4강 외교는 기본일 테고요. 중동 지역에 특히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사우디랑 비롯해서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앞서 물론 이제 뭐 경제 전문가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러니까 빗장이 풀렸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제재를 받다가 이제 풀렸는데 54년 만에 첫 정상회교라는 그런 외교적 의미도 있지만 빗장이 풀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란 시장을 선점하러 간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는 좀 저희가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 그리고 중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란의 경우는 지금 인프라가 지금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대규모의 인프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이런 것들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 테헤란 현지에서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뒤에 정상회담, 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예측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300건 정도의 MOU를 체결할 것으로 건수로 200~300건 보여지고 이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일단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건설 쪽에서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주가 거의 뭐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병원 쪽도 많이 진출해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라지 의과대학 병원 건립에도 이거는 정식 업무 협정을 체결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조금 더 진전된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IT 쪽에서도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 아까 교수님도 중국 쪽에서 조금 수출 부진 쪽을 좀 메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전망을 하셨는데 최근에 좀 궁금한 것이 석유값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변수 중 하나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도 성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회복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네, 있고 그렇죠. 일본과 유럽도 지금 성장세가 좀 좋지 않고 중국도 추락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남미, 인도, 중동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은 석유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개 석유 의존도가 뭐 30~40%가 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0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아마도 유가가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 또 사실 유가가 $70~80 이상 올라가면 또 우리 경제에 또 부담이 돼요. 생산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50대를 유지해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란에 진출해서 우리가 금융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나중에 받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번 보니까 이란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 달러의 방문 네, 손님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200억 달러면은 2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 20조가 되네요. 예. 20조. 이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이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와서 이란이 필요로 하는 건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정유시설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국이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와서 200억 달러 SOC를 건설해주는 국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돈을 안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호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 좀 잠시 뒤에 이제 기자 협정 서명식이
진행이 될 테고 이어서 이제 로하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텐데 이번에 이란 방문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상 외교라는 의미가 가장 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도였죠. 그때 당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이란 혁명 등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54년 만에 이루어진 첫 한국과 네. 이란 간의 정상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된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핵 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함의가 큽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면 생존하는 길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난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시장입니다.